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하고 깔 것은 까는 인터넷 팟캐스트 까TV의 영원한 제작국장 까PD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들이 이 겪는 일에서 철저하게 인권 유린을 당하는 모습, 그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사회 모습, 어쩌면 이들을 외면해서라도 좋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기적인 어떤 이 사회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을 좀 줄일 거예요.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고 좀 얼렁얼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설치된 밧줄에 배달기사가 넘어져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인간 사냥도 아니고, 아니 밧줄이라니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사건을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측이 이제 일방적으로 지상 출입을 막는 이제 가운데 신속 배달을 요청하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 라이더가 신속하게 가기 위해 지상 출입을 한 것이죠.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이 라이더와 경비원이 약간 좀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이제 뭐 사건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어쨌든 라이더는 한 건이라도 해야 또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다음 콜을 잡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관련은 라이더에게 밧줄을 당겨서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간에는 밧줄이 딸려가서 당겨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아파트 측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잘근잘근 한번 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지상으로 다니지 말라는 택배차 사건이 있었죠. 택배차가 보통 하이탈이 한 2.5m, 2.7m인데 왜냐하면 택배기사가 키가 180이라고 치면 탑 안에 들어가서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높이가 탑만 18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저상탑처럼만 다니라라는 것은 진짜 그 안에서 구부려서 일을 해야 되는 택배기사의 고충도 있고, 또 그 택배차의 탑을 다시 또 개조를 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담도 있는 것이죠. 그거 내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이게 라이더 얘기만 했을 때 이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다, 이 사회가 어느 누구도. 그래서 그런 점이 엄청 서글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주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데 나는 이게 문제예요. 실랑이를 벌인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밧줄이 걸려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 출발했다는 이 라이더가 잘못인지, 밧줄이네 하고 이걸 땡겼다라는 이 경비원이 잘못인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보세요. 이 밧줄을 땡기면 저 오토바이 탄 배달기사가 넘어지는 거야. 불보듯 뻔한 일이야. 그러면 이게 핑계예요? 밧줄이 딸려가네 하고 땡겼는데 넘어졌다라고 하는 이 경비원의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면피를 위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기왕 사건은 벌어졌으니까 일부러라는 이 세 글자만이라도 지우기 위한 어떤 좀 수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다시 한번 그림을, 이 밧줄을 생각해 보세요. 설치한 의도를 한번 물어보자 이겁니다.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라이더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밧줄을 설치했다. 즉, 이 밧줄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얘가 넘어졌다 뿐이지. 그쵸? 말로 하려면 차단봉이라도 하고 어이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밧줄을 설치를 했다. 이거 자체로만으로도 저는 의도가 굉장히 아주 불순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경비원이 이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아이디어일까요? 이 아파트 입주민이
하도 개지랄 떨고 경비원을 볶아 삶으니까는 이런 방법을 세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어떤 행위를 한 사람도 나쁘지만 그 행위를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한 입주민도 반 이상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경비원이 일부러 했든 어찌됐든 상해를 입혔는데 이 경비원이 만약에 벌금을 물거나 이 손해배상을 뭐 위로금을 해줘야 될 경우에 과연 이거를 시킨 무언의 압박이든 뭐 유언의 압박이든 시킨 이 입주민들의 어떤 이 사람들이 단돈 10,000원이라도 보태줄까? 라는 생각에 이 아파트 경비원 또한 이 라이더와 다를 바 없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게 당시 네티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CCTV가 하필 그 부분만 지워졌다. 의도적으로 지운 거 아니냐라고 이제 했는데 난 아파트 측이 얘기하는 핑계가 더 웃깁니다. 핑계인 즉슨 동작 감지 센서가 동작을 감지하면 녹화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어서 그 순간은 녹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웬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아니 무슨 라이더랑 경비원이 유령도 아니고 동작을 했고 그런 액션이 있으니까 넘어져서 사고가 난 건데 그 동작 감지를 CCTV가 못했다? 이거는 엄청난 그 CCTV의 완전히 부실 시공이죠. 이렇게 되면 반대로 그러면 아파트 입주민의 유치원생 딸아이 아들아이가 그런 라이더라든지 괴한에 의해 뭐 목이 졸리고 칼에 찔렸어. 이거 감지 못해서 CCTV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해하겠어요? 단지 피해자가 라이더, 즉 아파트의 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급급하게 바쁘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다 하드디스크에 이 녹화되는 방식인데 특정 동작 감지 무슨 군부대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다 녹화가 되는 기계인데 이 사건이 나자마자 그 부분을 삭제했을 개연성이 있다. 왜냐? 그게 남아있는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이 드러워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동작이 이루어졌으니 녹화가 되었을 테고 의도적으로 지우지 않았다면 남아있을 텐데 없다고 하는 이 작태가 아주 나쁜 사람들, 예? 이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쁜 사람들의 어떤 이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CCTV가 과연 이 사람들 주장대로 동작 감지인지 그냥 보편 녹화인지 이 두 개를 확인하고 만약에 보편 녹화였는데 그 부분이 없다면 의도적 증거 인멸로 어떤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또 동작 감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녹화가 안 됐다면은 그 CCTV 설치한 회사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 감삭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그런 감지 동작이 아니라 보편 녹화로 바꿔야 이 아파트 입주민의 딸아들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이에요. 경비원도 뭔 잘못이 있겠어요. 그 무언의 압박이 있었으니까 그 밧줄을 설치한 거지. 이분이 갑자기 라이더들한테 너무 미운 꼬침이 있어가지고 철물점 가서 밧줄 사가지고 이 새끼들 오면 내가 땡겨서 잡아 죽여야지 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왕 밑에 상궁이 있고 상궁 밑에 문지기가 있고 문지기 밑에 출입하는 보부상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런 갑질이 그러니까 대물림은 아닌데 하극 오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아주 슬픈 사연이에요. 이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한테 개갑질을 해가지고 경비원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비원이 또 갑질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런 사회적 구조 자체 또 우리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아주 유아 수준이다. 아주 그냥 못돼 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일단 이 다친 애는 병원에 있어서 나중에 소환 조사를 받을 거고
이 경비원이라든가 아파트 측도 이제 뭐 사건 조사를 하겠죠. 경찰이 사실은 굉장히 한 발이 늦습니다. 이거는 즉시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토요일, 일요일 경찰 다 쉬고 이제 월요일 돼가지고 사건 접수해가지고 하면은 단 1시간, 2시간이라도 틈을 주면 이것들은 증거를 인멸하기에 바빠요, 사실은. 그렇기에 찍혀있는 CCTV도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이 라이더한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아내면서 보상을 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경찰은 개입해서 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분리를 시키고 즉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CCTV를 확보를 하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더 급한 사건도 많겠죠. 하지만 늘상 우리 그 공무원들, 뭐 경찰도 이제 공무원이라고 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늘 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당신들이 지금 그 갑질을 하는 택배 기사라든지 라이더들보다 훨씬 인력도 넘치고 예산도 넘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핑계다.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으면 일요일도 토요일도 일할 수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이면 그때 일하고 나중에 평일날에 쉬든가 한가할 때 쉬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지. 내가 뭐 지나쳤나? 아니 지나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세상은. 자, 얼마 전 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 화물 뒤에 열자마자 수백 킬로의 파지에 깔려서 숨진 노동자가 있어요. 우리들의 가장이에요. 그런데 고용노동청에서는 와보지도 않고 이래놓고선 구급차에 실려가고 나서 사건 지난 지 30분도 안 돼서 이 증거를 인멸하는 기업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좀 속된 말로 좆되기 싫어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슨 사건이 나면 이 다친 노동자의 생명이나 인권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이걸 뒤로 한 채 이거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내가 좆될 것인가, 네가 좆될 것인가, 이런 거에 다툼을 하느라 사실은 바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막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은 죽어가는데 이게 겁나니까 두려워. 이 세월호 때도 이거예요, 사실은. 두려워서 신고도 보고도 응급처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못난 세상이 바로 지금 현실이고, 저는 이 세상에게 정말로 욕이라도 한 사발 던지고 싶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일단 이 인권, 우리랑 똑같은 이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중시를 하고 누가 책임지던 간에 그것은 공동의 책임으로 돌려서 각자의 어떤 책임을 조금씩 해서 덜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이거 김 부장이 좆된다, 누가 부단다, 야 씨발 누가 보고할래, 빨리 치워, 이런 것들이 앞서가니까 문제예요. CCTV 삭제하고, 이 CCTV 설치하면 뭐하냐고. 삭제부터 하는 것들인데. 저는 CCTV도 국가에서 아예 자물통을 잠그고 아예 그냥 못 만지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은. 자, 이게 결국은 갑질의 문제인데, 다시 아파트로 이제 가서 이제 택배 기사랑 라이더들의 고충을 여기 머리가 섰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인간 이하로 보는 입주민의 문제거든요. 그 아파트가 뭐 몇 억 된다고, 한마디로 나는 이런 데 사는데 이런 데 못 들어오는 너희 같은 것들은 내가 부리는 사람이야. 에? 더러운 놈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럼 음식을 시켜 먹지를 말든가. 그걸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 사람들은 에어컨, 겨울에는 뜨뜻한 그 난방 안에서 이 서비스 기사들, 택배 기사들이라든지 라이더들을 맞이합니다. 예? 근데 이 바깥에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은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리고, 너무 추우면 옷을 두껍고 투박하게 입어요. 안 이쁘지, 사실은. 예? 하이바도 써야 되고, 하이바에 막 김설이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아주 인간이야로 무섭다, 뭐 애들이 싫어한다, 뭐 애들이 위험하다. 언제부터 애들 했다고? 예?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이 택배기사의 자식들도 당신만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지새끼만 위하고 지네 식구만 위하고 지네 아파트값 떨어질 거 걱정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을 같은 입주민의 엘리베이터에 태우지 말고 화물 엘리베이터에 태워라 라는 지침도 있어요. 명품 아파트를 뭐 이런 아파트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사람이 명품이 되려면 사람을 존중을 해야지. 어떻게 그저 이 사람들을 화물짝 취급하면서 그 서비스를 다 받으려고 합니까? 이 무식한 새끼들아. 저는 이 사회가 도대체 이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이 초등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인지 아니면 받다가 고등교육하고 회사에 가면서 조금 편안한 위치에 있으면서 나름 자기 밑에 사람들을 깔보는 어떤 풍조가 생긴 것인지 어디부터 이게 잘못되는지 이 교육부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가정의 됨됨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그 얼마 전에 아우디 차주가 그 파지 줍는 할머니가 리어커가 그 아우디 긁었다고 그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 갚아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가정교육의 차이예요. 사실은 이 사회에 대한 고마움과 관대함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각박해지는 겁니다. 이 상대방이 누가가 됐든 말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모순을 던지겠습니다. 음식 배달은 식으면 안 된다고 빨리 오라고 막 지랄지랄 떨어요. 에? 짜장면 뿌려 빨리 와 막 이러고. 이 사회는 이 경찰들은 라이더들에게 신호등으로 오토바이 타지 말고 뭐 신호 위반 물론 맞는 얘기 신호 위반하지 말고 근데 그거 다 지켜가면 짜장면 불어요. 그럼 불면은 불는다고 또 개지랄 떨 거 아닙니까? 이 라이더들을 이 보호해줄 조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요기요라든지 여기 하나라도 더 찍어서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라이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법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불지 않은 짜장면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수당을 벌어야 하는 입장인 거죠. 자, 택배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하로만 다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로 다니기 위해서 그 지금 탑자는 서서 일할 수 있지만 허리를 구부려야 돼요. 허리 디스크 걸려요. 그리고 기존의 이 하이탑을 버리고 저상탑으로 탑을 바꾸는 데 있어서 소모되는 이건 사회적 비용이 아니죠. 개인 사비죠. 개인 사업자니까. 이런 비용을 해가면서까지 저상탑차로 했는데 하루에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배달했는데 저상탑차를 하면서 50개밖에 못 실른다에 따른 수입의 감소. 이거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죠. 저는 굉장히 이 사회가 모순이 있고 이 노동자들, 서비스 노동자들 즉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노동자들을 아래 거로 보는 이 풍조, 당신들의 노예나 문지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보지 말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해야 될 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한테 막 상욕하고 폭력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몇 개월 전 얘기예요. 불거졌을 때 자기는 그런 일 없다 뭐 그래놓고 회유하고 이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 CCTV가 결국 발견이 됐죠. 목 조르고. 이 대사가 뭔지 알아요? 이용구 이 법무부 차관 이 새끼 대사가? 너 뭐야? 자, 이 파란색의 이 너 뭐야? 이걸 보세요. 이거는 내가 누군데 어딜 감히 이런 게 깔려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법문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마저 이지랄을 떠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회를 이거.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좀 이래요. 박근혜 정부가 너무 무능력하고 있는 사람들만 더 잘 살게 만들고
뭐 하여튼 좀 그랬어요.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탄핵이 됐을 때 기뻐했고, 그렇게 촛불혁명으로 일어난 문재인 정권에게 바라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기대는 뭐냐면 적절한 인재 등용으로 국력 낭비하지 않고, 그 전에 박근혜 정권이 좀 못했던 것을 하나하나 다 까내려 가면서 새로이 이 나라를 좀 만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용구 이거를 법무부 차관으로 밀어제껴서 임명한 거 하며, 그 다음에 뭐 국토부 장관,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거에 이 얽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관이 되는 거를 보면서, 야, 이 문재인 정권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남은 임기가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지금이라도 제발 쳐낼 건 쳐내고 좀 새로이 좀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까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